안녕하세요. 이제 6강 관리기간의 장 두 번째를 시작을 할게요. 좀 고민인 게 지적하기일 때는 좀 깔끔깔끔하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을 15분 막 그렇게 잡고.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그게 고민이에요. 이게 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깔끔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우선은 좀 다시 좀 해볼게요. 관리기간의 장은 우선은 뭐가 있다 그랬죠? 기, 복, 대, 표가, 중복, 목록, 활용, 보호, 보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복대표까지는 1강을 했고 1강이 아니라 1번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복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그리고 목록 그리고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중복 목록 활용을.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쉽고요. 이제 보호 보완에서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상강이 될 건데 관리기간의 장 세 번째가 될 거예요. 보호 보완이.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관리기간의 장이 중복 투자에 관한 거를 관여를 한다라는 의미를 좀 두시고요. 그럼 좀 체크를 할게요. 관리기관의 장은 이제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제 관리기관의 장이 이제 공간정보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공간정보를 구축을 하는데 근데 이미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하면 또 똑같이 만들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고자 하기 전에 우선은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기 전에 중복 투자에 관한 거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렇게 중복 투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 새로운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 중복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간 정보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중복이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볼게요. 관리기간의 장이 이제 새로운 이해되시죠? 관리기간의 장은 중복이 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중복인지 아닌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기간의 장과 연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 정보 구축은 여기는 시험 문제 좀 나올 만한 건데 새로운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엇이 포함된다는 건지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 내용이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볼게요. 그리고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주무기관회장과 미리 협의. 빨간색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녹색은 그냥 체크만 해놓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해결이 되시는 거고 빨간색 펜은 좀 주의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은 무엇이냐? 이게 문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죠. 이거는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지, 목, 종류, 명칭, 사, 시, 구, 규라고 했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지역이랑 범위랑 같이 묶었는데 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기범위, 지목, 종류, 명칭은 사시, 구규. 기범위, 기범이란 친구의 종류, 지목, 종류, 명칭,
사시, 구규. 기간, 범위, 지역, 목록 종류, 공간 정보의 종류, 명칭, 그리고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 시행 계획, 구축 방법, 규모.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새로운 공간 정보를 구축할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수립하는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라는 거. 3단계 문제죠. 다음은 중 새로운 정보를 구축할 때 수립하는 계획에 들어가는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기범위가 지목 종류 명칭을 했는데 뭐 사시, 구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억진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중복투자 사전검토, 중복투자 판단을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새로운 공간 정보를 어떤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간 정보를 만들기 전에 중복 투자인지 아닌 거를 한번 볼 텐데, 관리기관의 장은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는 거. 관리기관의 장은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시라는 거. 그때 뭐를 사전에 해야 되냐면,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읽어보면 좀 돼요. 해당 기간 또는 다른 기간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 정보가 이미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활용 가능한지 여부. 이미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게 구축되어 있으면 활용 가능한지 여부. 요거는 좀 2.5단계 계속 반복해서 외워보면 좀 되는 거. 근데 간장 관리기관의 장은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중복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장한테 이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성 검토를 위해서 자료 요청 시에 국장은 제공해야 된다는 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한다는 거.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단순히 읽다 보면 좀 암기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장은 중복 투자를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미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중복 투자인지 아닌지 국장한테 자료 요청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혼자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복 투자 판단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전 검토를 하는데, 이 통보받은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중복 투자 중복 투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중복 투자로 판단되는 거예요. 중복 투자로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게 중복인 자료로 판단되니까 좀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중복 투자 판단 시에 위원회 심의 거쳐서 간장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은 좀 암기해 주셔야죠. 이건 파란색은 좀 어느 정도 약간 살짝 암기가 필요한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밑줄 긋기에 빨간색은 3단계고요, 파란색은 2단계, 그리고 녹색은 1단계. 그러면 이제 이제 중복 투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요것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요것도 3단계죠. 다음 중 중복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또 이상한 거 넣겠죠. 그러면 요거는 좀 2단계 암기예요. 살짝 다른 기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요 부분은 좀 약간 이해하면 금방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관리기관이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그리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여부.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서 외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렇게 암기 좀 해주세요. 유성표기. 중복 투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다른 기관이 비슷한 종류의 사업 추진했냐, 그리고 이미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여부라는 거, 요거는 좀 쉽게 2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은 좀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성표기라고 외워주세요. 중복 투자인지 판단 기준이 뭐다? 사업의 유형 및 성격, 그리고 표준 및 기술 기준이라는 거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성 표기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외우시면 되냐면 이런 거 유성 매직이란 게 있잖아요. 매직으로 쭉 그어가지고 표기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성 매직 있죠? 검은색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이걸 유성 매직으로 줄을 딱 그어서 표기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좀 외우기 쉬워요. 유성 표기. 3단계 문제로 단순 암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중복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을 여기 있는 걸 집어넣어주고 4번을 또 이상한 거로 답을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2단계니까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또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복 투자는 했고요. 이제 공간 정보 목록 작성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목록을 좀 작성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목록을 작성하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를. 그러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 구축한 공간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를 목록 정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록 정보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목록 정보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다?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의 관계. 이게 실제 기출문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내 특정 관계, 내 특정 관계라고 외웠어요. 내 특정 관계. 목록 정보는 내 특정 관계다. 요것도 3단계. 다음 중 목록 정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상한 거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억이 안 나네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다음 걸 볼게요. 그러면 관리기관의 장은 이제 관리기관의 장은 목록 정보를 수시로 이제 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수시로 국장에게 제출한다. 근데 단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통보 전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요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관 제외한다는 거, 요거를 포함이라고 오답 표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목록 정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음에 3월 31일까지 국장에게 제출하라는 거. 목록 정보를 언제라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음에 3월 31일까지. 요것도 장난치기 되게 좋죠. 요것도 장난을 치기가 되게 좋으니까 좀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장은 목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무조건 그냥 국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면 국장에게 통보한다라는 거. 그리고 공개 목록은 뭐냐면 관리기관의 장은 관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 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는 거. 공개 목록 작성한다는 거.
목록 정보도 작성하지만 공개 목록도 작성하여 공개하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당연히 그러하지 아니하겠죠. 이거 이해하시면 되죠.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데 이것도 뭐 장난식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기관의 장은 이제 목록 정보를 작성한대요. 어떤 내용의 목록 정보를 작성하는데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의 관계 등이 들어가 있는 목록 정보를 작성하고 이러한 거를 이제 제출을 한대요. 국장에게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그리고 이 목록 정보가 변경이나 폐지되면 그것도 국장한테 알려준대요. 그리고 공개 목록도 작성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리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 공개 목록을 똑같아요. 항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은 활용도 그중 이 공개 목록 중에서 활용도 높은 공개 목록 있잖아요. 요거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간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요것도 그냥 대충 읽어보면 반복해서 읽어보면 좀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장은 매년 공개 목록집을 발간해서 관리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요거 국장을 간장으로 바꾸면 좀 이것도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요것도 좀 무조건 국장만 매년 공개 목록집을 발간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정보 목록 작성은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요거 단순히 암기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전체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공간정보 목록 작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관리기관의 장은 뭐 해당 기간 구축 관리 공간정보 목록 정보 작성을 관리한다. 그리고 뭐 관리기관의 장은 목록 정보를 뭐 날짜 바꿔서 작사가지고 2번을 오답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3번은 관리기관의 장은 목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번 국장은 매년 공개 목록집을 발간하여 관리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단순히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요거 전체를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요거에 대해서 틀린 거, 요거에 대해서 틀린 거, 요거에 대해서 틀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정보 목록 작성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포인트가 뭐다? 목록 정보 내 특정 관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관리기관의 장은 수시로 이제 국장에게 제출한대. 간장은 민간기관에 제외한대. 12월 31일 포인트고 3월 30일까지 국장에게 제출하는 거. 관리기관의 장은 무조건 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관리기관의 장이 목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했을 때 국장한테도 한대요. 관리기관의 장은 이제 공개 목록도 만든대요. 그리고 비공개는 아니고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 목록 중에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간정보센터 그리고 관리기관의 국장은 활용도가 높은 공개 목록을 센터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활용도 높은 공개 목록은 국장이 한다는 거. 그 국장이 또 공개 목록집도 만든다는 거.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의 활용을 좀 볼 건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한다. 활용하는 시책 요거 있죠. 이제 외우셨죠? 기복대표, 뭐 중복, 목록, 활용해서 이제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이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 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 정보로 제작해서 시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은 뭐다? 이렇게 외워주시죠. 토, 인, 교, 한, 경사, 문. 토지 이용, 인구, 교통, 환경, 경제, 사회, 문화. 토인, 교환, 경사문. 이게 좀 킬러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좀 그 당시에 킬러 문제였어요. 좀 많이 틀렸죠. 시험 보는 친구들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이것도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저랑 이제 지적학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지지지라는 표현이 그냥 더럽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지지지, 더러운 농해수구를 국장이 대책을 마련했대요.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대요. 지지지, 더러운 농해수를 막는 방법을 국장이 방안을 만들었대요. 이해되시죠? 뭐다? 지지지, 지형, 지물, 지리정보, 더러운 농림, 해양, 수산, 더러운 농해수를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장이 방안을 막는 방법을 방제, 안전에 관한 사항, 방안을 만들었대요. 더러운 농해수를 막는 것을 국장이 방안을 만들었대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거. 이것도 3단계 문제죠. 3단계.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간정보의 활용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냐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게, 공간정보 활용은 누가 한다 그랬죠? 기복, 대표, 중복, 목록, 활용. 활용은 관리기관회장이 하는 거죠. 관리기관회장이 공간정보 활용을 하는구나. 그런데 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시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구나.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이 뭔지 한번 봐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이 뭘까? 토, 인, 교, 한, 경사, 문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지지지, 농해수, 국장, 방안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딱 외웠냐면, 이제 공간정보의 활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장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이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토, 인, 교, 한, 경, 사, 문, 그리고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 농, 해, 수, 국장, 방, 안. 이런 식으로 딱 정리했어요. 이렇게 짧게. 그러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간장이 한데요. 국장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을 만드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 현황은 뭐냐? 토지 이용, 인구, 교통, 환경,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데, 지형, 지물, 지리정보, 농림, 해양, 수산, 국장이 인정한 사항, 방제, 안전, 이런 식으로 정리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냥 딱딱딱. 지금은 그냥 말로 했지만 머릿속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라는 거를 딱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안 볼 정도로 이런 걸 다 했었어요. 걷고. 저는 옛날에 좀 수험생일 때는 좀 이게 정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법이랑 학이랑 지적 측량을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믿는데 안 보고 다 썼어요. 정말. 그리고 통계학도 이론 부분은 진짜 안 보고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다 쓸 정도로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믿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게 공식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이것도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짧게 짧게 공식화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볼 때는 이게 정말 문제 풀 때 법 같은 경우는 볼 때 막 답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내가 답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도 외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7강에서 좀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다 까먹어서 몰라요. 보면 대충 아는데 지적학이나 법 막 지적측량 같은 거 다 까먹었어요. 근데 맘 잡고 좀 외우라 그러면 한 달이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옛날 전성기 시절로. 그러면 나중에는 좀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는 인강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